근데 정부가요, 평창 올림픽을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지금 예년에 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는 북한의 참가가 평창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전에 나서고, 어제 윤영찬 홍보수석은 평창 평화 평양이라는 입장문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거다. 한반도기 사용과 단일화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 제공, 올림픽 기간의 북미 군사행동 중단 약속, 평창 올림픽 흥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심지어 구글의 트렌드에서 12월 말에 비해 올림픽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걸 북한의 영향인 듯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좀 심상찮다. 특히 가상화폐와 맞물려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배경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저는 이 지지율 발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들 주장으로 이렇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그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주 연속 하락해서 66%를 리얼미터 CBS 조사에서 15, 19일 조사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현송월이 방문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지난주에 대비해 4.6%가 내려서 66%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도 5.5%가 올라서 29.3%라는데요. 이렇게 정권의 지지율이 갑자기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최저임금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북한이 오고 평창올림픽 개최 날짜가 다가오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띄우면 다시 자기 지지율이 한 80%대로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독재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했고,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이 참여한다고 단일팀을 자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자 단일팀을 만들어야 되는 아이스하키 팀이 문제인데요. 이 아이스하키 팀은 지금 후에 쏘갔습니다. 정권은요, 감독에게 정권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 남북 간의 로잔에서 했던 회의 등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 뛰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북한 선수 3명을 내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작전 계획을 짤라 그러면 감독의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선수들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22명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이스하키는 1진, 2진, 3진, 4진 이래가지고 한 라인에 이 5명씩이 이 골이라고 부르는 골킵을 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3라인까지 돌리는데 그럼 북한의 선수가 1라인에 1명, 2라인에 1명, 3라인에 1명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출전 기회가 한 라인에 5명에서 4명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못 뛰는 선수가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종 명단에서 한 명이 탈락했는데 그 선수가 이민지 선수인데요. 자, 나는 떨어졌으니까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게임을 뛰는 때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다음 몇 분이라도 희생하는 게 어떻게 기회박탈이 아니냐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선수는 어제까지 올림픽 꿈을 꾸며 뛰어왔던 선수로 지금은 이럴 게 없어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결국 탈락하는 선수가 생기니까요. 올림픽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당사자인 나와 우리 대표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었다면서 심정을 털어놨는데요. 자, 단일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다면서 어떻게 뛰지 못하는 선수가 생기는데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또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단일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 그리고 결과론적인 정의, 이것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정의와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단일팀이냐?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한테는 남북의 정치고 대의고 평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치가 꼭 스포츠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이렇다면 스포츠맨십을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IOC 하는 꼬라지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하는 꼬라지나 이런 걸 보면 스포츠는 정치의 둘러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무슨 스포츠가 거대한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스포츠가 정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정치를 초월한 인간적인 어떤 이 순수성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20, 30대 젊은이들은 김정은이 무임승차한 재벌 3세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가서도 스위스죠. 적응 못하고 왕따 당하더니 핵폭탄 만들어 국제적으로 화풀이하는 것 같다.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폐륜의 아이콘이다. 그뿐입니까? 이복형도 독약으로 죽였죠. 잔인하고 뚱뚱한 금수저다.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 갑질하는 아나무인의 재벌 3세 같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악수하는 것 생각하기도 싫어. 교장 선생님과 문제아가 만나는 그림이다. 내 가상 앞에 해킹하는 인간이다. 문재인 뽑았는데 김정은을 독재자라고도 말 못하면 실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김정은이 꼴 핵수저, 다이아수저 이런 식으로 하며 북한의 쓴소리도 못하는 정부가 김정은을 배려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대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것이 40%도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상의 세대에서는 통일이 50%, 60%대까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젊은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중년보다도 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20대 62%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미국 쪽의 입장에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사람이 62%라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한 20대는 34%밖에 안 되고 70%가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한 60대 이상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는 비슷한 시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순에서 총을 수차례 맞고 그리고는 무슨 기생충이다 이런 걸로 업신여겨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언론 지상에서 사라진 오청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하다. 남쪽에서 대학도 다니고 연애도 하면서 20대를 즐기길 바란다. 그러면서 같은 나이인데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대들은 김정은의 체제에 희생당하는 북한 주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20, 30대의 북한에 대한 어떤 드라이한 거리를 두고 인식하는 이런 태도는요.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너무 집중하는 386 주사파 세대와는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의 하나무인이요. 정말 가관인데요. 자, 역사의 오물통에 쳐넣어야 될 쓰레기 언론이라는 어떤 제하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괴뢰 보수 언론들의 악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우리가 남측을 위해 제공한 마식령 스키장이나 갈마 비행장, 자, 마식령 스키장에 가려면 갈마 비행장에 가야 되죠. 여기에 대해 낡고 불편한 설비다, 위험한 장소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데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강경화가 밴쿠버의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한 데 대해 국제적 업무에 가담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강경화는 거기 가서 북한의 입장에 서서 대화적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다녀서 제가 비판을 세게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민족길이라는 선전 매체는 우리 응원단과 예술단의 파견이 선전장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우리 측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북한에 인접한 남측의 철원, 양구, 인제 등에는 가축들에게 백신을 접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자, 구제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발굽이 있는 동물의 발생을 해서 그게 생기고 나면 동물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그러면 구제역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구제역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을 어귀에 차단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소독도 하고 방제도 하고 난리를 치죠. 그렇다면 북한의 구제역이 발생을 했다면 북한의 구제역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 육로로 한국을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대로 검역도 하고 방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9시 8분에 입경한 현송월 등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측도 이제 북한에 가야 되죠. 북한에서 이런저런 걸 하기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금강산 전야제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우리 측 준비도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측이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위한 남측 선발대 파견에 동의했다는데요. 남측 선발대는 23일 2박 3일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점검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중에 이 아마 마식령 스키장 가는 것은 처음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육로로 고성을 출발해 금강산을 방문한 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한다는데요. 결국 금강산 전야제와 마식령 스키장 활용 문제는 북한이 제안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강원도 유세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서 밝혔던 평화올림픽 5대 구상에 포함됐던 내용이 지금 실현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자, 한국 대표단은 원산으로 이동하면서 항공편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마식령 스키장의 갈마 비행장도 살펴볼 거라 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비행장 핑계가 아니라 한국이 비행장을 살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식령 스키장이 평창올림픽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무슨 이 삼진 정도나 일부 가서 쇼로 좀 타는 것 뿐일 건데 굳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이후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북한의 이 선수단 선발대가 25일 날 2박 3일로 남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금 금강산 전야제에 대해서도요.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가장 화가 난 사람은 강원도민들과 평창 주민입니다. 이들이 TV에 나와서 왜 전야제를 거기서 하냐고 불만을 토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당연히 평창에서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장은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선전장을 차려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금강산 전야제 개최는 자긍심 하나로 20년간 대회를 준비해온 평창 국민을 외면한 쇼다 그랬고, 최종봉 강릉시 번영회장은 남북이 합동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금강산에서 하겠다라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강릉 시민은 올림픽 개최 도시는 평창이 아니라 평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송월에 대해서 간설계를 빼줄 듯한 과잉의전, 극존칭 사용 등이 국민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금강산 전야제라는 부분은 거의 간단한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문화제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전나라면 전야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전야제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많은 한국의 방송 중계 인력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의 예술인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의 현송월이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한국에서 한다고 저렇게 둘러보러 오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하는 거를 중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한마디로 점검단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대체 전야제를 누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형사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정권이 북한하고 물밑으로는 금강산 전야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뉴스 검색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송월이 감히 한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의 저거 예술단, 급조된 짜집기 예술단의 공연 상황에 대해서 시설을 보고 투정을 부렸다 이런데 정말 기가 찬 노릇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북한에 가서 무슨 놈의 문화제를 하고 전야제를 하고 그것을 세계로 내보낸다는 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 정부요. 이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평창올림픽. 결국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겁니다. 국민들은요, 철저하게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됩니다.